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어, 최근 일본의 그 심상치 않은 지진 활동, 그리고 때 아닌 만화책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불과 몇 주 만에 특정 지역에서 이게 1,400회가 넘는 지진이 관측되었고요. 동시에 또 오래된 만화책에 재앙의 날 예언이 소셜미디어를 아주 뜨겁게 달궜다고 하죠. 네,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저도 보면서 실제 관측된 자연 현상이랑 특정 예언이라는 어떤 불확실한 정보가 딱 만나니까요. 사회적 불안감이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실제 지진 상황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일본 노토반도에서 6월 말부터 약 20일간 규모 1 이상 지진이 1,432회나 발생했다고요. NHK 보도 인용한 내용인데 와, 1,400회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평소에도 좀 그런가요? 지진이 원래 많은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노토반도 지역이 포사마그나라고 불리는 일본 본토를 동서로 가르는 좀 큰 지질 구조대 근처거든요. 근데 이전 2년간 지진의 수가 한 300여 회였는데 그걸 생각하면 최근에 갑자기 1,400회 이상으로 늘어난 건 확실히 폭발적인 증가세죠. 아, 그렇군요. 네, 특히 7월 2일에는 규모 5.4 지진도 있었고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위험 신호가 계속 있는 와중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아예 규모 6 이상 지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6월 3일 지진 때는 실제로 막 물건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하니 주민들 불안감이 진짜 상당했겠네요. 뭐 화산활동 징후까지 같이 언급되고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공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타츠키 료 작가의 1999년작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가 다시 소환된 겁니다. 아, 그 많아요? 네. 이 만화에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구체적인 날짜가 딱 적혀 있었던 거죠. 아, 맞다. 이 만화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예언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더 파급력이 커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적중살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번 예언 날짜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뭐랄까 극대화시킨 그런 촉매제가 된 거죠. 그 결과가 진짜 놀랐습니다. 아사히 신문 인용 자료를 보니까 간토나 도카이 지역 주민 약 5만 명이 실제로 대피했다고요? 네. 항공권, 신칸센 표가 막 매진될 정도였다니 이게 그냥 예언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 위한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큰데요? 물론 일본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으로 7월 5일 재앙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5만 명이나 움직였다는 건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공식 발표보다 예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만화 예언 그 자체보다는요. 실제로 막 급증한 노토반도의 지진 활동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이게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하, 게다가 그 자료에는 8월이나 9월경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과학계의 어떤 지속적인 경고도 같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난카이 트로피 얘기가 있었죠. 네. 이 난카이 트로프라는 게 일본 남해안을 따라서 있는 엄청난 해저 협곡인데 여기가 주기적으로 엄청난 초거대 지진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는 건 뭐 과학적으로도 이미 인정된 사실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날짜, 그 7월 5일 예언 자체는 근거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던 난카이 트로프 같은 진짜 대지진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계기로 그 불안감이 어떤 특정 날짜에 그냥 집중해서 폭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통찰은 이 만화 예언이 뭐 새로운 공포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실제 위험에 대한 그 불안감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서사를 딱 부여하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확 촉발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정보가 합리적인 위험 평가를 그냥 압도해버린 그런 사례죠. 네, 정리해보면 정말 이례적인 지진 급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과거 예언의 재조명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 배경에는 특정 예언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더 큰 지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록 그 예언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지진 위험 자체는 여전히 현실이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은 이런 실제 재난 위험과 또 예언 같은 불확실한 정보가 결합될 때 사회적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어쩌면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특히나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냉정한 대비와 또 근거 없는 막연한 공포 사이의 균형, 과연 우리는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